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열처리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급볼소라고요. 사자성어를, 예, 사자성어. 사자성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딴 데가 쓰시면 안 됩니다. 시험 볼 때 쓰시면 틀릴 수 있습니다. 급볼. 그러니까 급냉하면요. 급냉하는 쪽은 볼록해지고요. 볼록해지고, 선행하는 쪽은 오목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밴딩 교정, 굴곡 교정을 하는 넓어진 구멍을 작게 한다든지 굴곡된 봉이나 요철이 있는 판을 평평하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가열법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알기 쉬운 열처리 Q&A라고요. 일본 쪽에 대하출판사에 나온 내용인데 거기는 급볼소라는 게 없고 이제 굴곡대 급냉하면 볼록해진다는 걸 제가 이렇게 줄여서 앞쪽에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 볼 때 쓰시면 모르는 분들이 보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A. 답입니다. 형태의 변형을 열로 수정하는 방법은 급냉된 척은 연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쪽 자료는. 그래서 볼록이라고 적혔고요. 선행된 적은 수축이니까 된다고 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우선 넓어진 구멍을 수축시키기 위해서는 구멍의 주위를 프레임으로 화염으로 가열한 다음 수행을 합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요. 구멍 쪽이 넓어졌다 그러면 이쪽 주위를 빨갛게 가열한다는 거죠. 가열하는데 가열하는 온도는 만약에 600도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700, 800 넘어가면 변태돼 버리니까 안 되겠죠. 한 600도 정도 가열한 다음에 프레임으로 가열한 다음에 순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순행했으니까 급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온도는 붉은 화색이 생기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것의 구멍의 주위는 바디보다 선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멍은 수축됩니다. 결국 구멍의 깊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구멍 주위는 가열로부터 수정을 하였다고 해도 바디의 쪽은 최초부터 냉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무한대의 속도로 냉각되어진 것으로 되어 구멍의 주위는 바디보다 선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는 지금 비가열이죠. 비가열. 가열이 안 된 쪽에 비가열 측의 냉각 속도는요. 냉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가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대되는 거죠. 무한대로 빠르다는 거죠. 무한대로 빠르다. 그러니까 무한대보다 더 빠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각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급냉됐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급냉이죠, 급냉. 급냉, 볼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멍 주위는 물을 뿌렸지만 순형이 우리 급냉으로 보지만 얘는 아예 가열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할 때 뭐냐면 여기만 가열해야지 전체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가열하고 구멍만 물을 뿌리면 이게 급냉이 돼서 얘는 더 볼록되니까 이게 더 커지겠죠. 더 확장되겠죠. 그래서 여기만 가열하시고요. 여기만 옆으로 전체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여기만 가열하시고 물을 뿌리지 않더라도 선행이지 마찬가지죠. 급냉이는 물을 뿌리나 안 뿌리나 선행입니다. 왜냐면 얘는 비가열측은 냉각 속도가 무한되기 때문에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만 하면은 결국 전체는 비가열, 가열. 그다음에 물을 뿌리면 여기가 오목으로 돼서 이렇게 오목으로 돼서 좁아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볼소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굴곡된 봉입니다. 봉. 이번에는 이제 구멍이 아니고요. 봉을 이제 수정할 때인데요. 봉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입니다만, 이것은 볼록축을 가열한 냉각을 시키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휘었습니다. 봉이 이렇게. 좀 두꺼운 겁니다. 두꺼운 거 휘었고요. 자, 그러면 이쪽 볼록축을 가열한 냉각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볼록축을 가열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이 부분을 가열하겠습니다. 가열. 밑에는 비가열입니다. 자, 가열하고 일단 이제 H2O 물을 뿌리겠습니다. 가열시킨 다음에 600도 정도 충분하다 그랬죠? H2O 물을 뿌리면 자, 물 뿌려지니까 급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밑에는 지금 가열이 안 됐죠. 반대측이 빠르게 냉각되어지기 때문에 신장되고 선행되는 쪽은 수축이 됩니다. 이 급볼서오가 되는 거죠. 아무리 물을 뿌려도 선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열 부위는 무한대로 빠르기 때문에. 자, 주의자를 만드는 것은 열이 전달되면 안 됩니다. 전체 다 가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열되면 물 뿌리면 이쪽이 급냉이 되죠. 더 볼록해지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빠르게 냉각된 척이 신장되어 빠른 굴곡이 더욱더 굴곡되기 때문입니다. 가열이 불평등한 가열이죠. 가열할 때 여기만 가열하는 겁니다. 냉각이 불균이라고. 냉각이 틀리죠. 양측 다 틀립니다. 이쪽과 한쪽과 반대쪽이 틀리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철이 있는 판을 평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철이 있는 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렇게 요철되어 있다.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평평하는 경우도 잘할 것이 블록 부분을 이 부분을 가열합니다. 가열해서
수령을 하면 됩니다. 여기만 조심히 여기만 가야 됩니다. 여기만 가열. 자, 밑에는 비가열. 항상 조심하고 비가열 무한대 빠르다. 급냉선행. 가열하고 물을 뿌린다 이거죠. 가열하고 H2 뿌린다. 물을 뿌린다 이거죠. 급냉이 아니라는 거. 예. 자, 여기서도 열이 산의 주위로 밑으로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구멍 직경을 추측할 때 응용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의 산부말 국부조가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뜸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뜸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봉의 골고루 해소할 때 응용으로 쓰여진 판도 마찬가지, 봉이나 판이나 마찬가지죠. 볼록을 가열하여 수정을 하면 좋지만 이때 열이 배면까지 전달되면 수령 측이 빠르게 냉각되어지게 되어 효짐이 더욱더 많이 발생됩니다. 두꺼운 판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박판일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굴곡이 발생된 경우 교정은 냉간에서 하면 안 됩니다. 냉간에 수용하면 그 당시에는 교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굴곡이 재발되기 때문에 결국 교정을 수용 스트레스 다음에 굴곡이 원인이 되기. 그래서 결국 굴곡 교정은 온간에서 이것은 제품을 약 100도씨 뜨거운 물에 침적하고 나서 인출해서 굴곡 교정을 하시면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제거되어 교정 시간이 경과되어도 더 발생하지 않고 또한 굴곡 교정을 수행한 후 다시 100도씨 일당시 침적해 두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100도씨 물로 이렇게 하시면 더 효과가 좋고 변형된 것이 수정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할 거 얇은 판은 조심해야 돼요. 얇은 판 조심하세요. 이거 조심하세요. 두꺼운 판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볼 이쪽이 서오 아무리 물 뿌려도 선행 오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평평해지는 거죠. 근데 얇은 판일 경우 조심해야 될 겁니다. 얇은 판입니다. 얇은 봉이나 판 여기 다 가야 됐습니다. 가열이 돼서 히팅이 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 물을 뿌리고 올게요. 여기다 H2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H2 뿌리면 이쪽도 가열됐기 때문에 이쪽에 급냉이 되죠. 이 급볼이 돼요. 밑에 급볼이 되고 서오 돼가지고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극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갈시키지 말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을 가열해서 밑에까지 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럼 만약에 얇은 판일 경우 어떻게 됩니까? 얇은 판일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되죠. 얇은 판을 하겠다 그러면 얇은 판이 휘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얇은 판이 휘었다. 얇은 봉이 휘었다. 일단 다가열 하시죠. 뭐 다가열하고 물을 어디다 뿌리면 되겠습니까? 물을 여기다 뿌리면 되죠. 여기다 H2를 뿌리면 되죠. 그러면 이쪽이 급볼이 되죠. 급볼 소가 되니까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얇은 거는 이렇게 반대쪽에서 물을 뿌리시면 됩니다. 전체 가열한 다음에 요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열처리 지금까지 주 내용이 뭐였냐면 주 교재 내용은 지금 최신 열처리 기술과 구조 요거에 대해서 수화 시스템 삼방삼랑 박사님이 주신 책인데요. 이 책을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화 시스템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열처리 기술과 구조에 대한 내용을 기준과 다른 것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로 해서 열처리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